안녕하세요. 비디칸 CST 학교 대표 비디입니다. 안전한 CST를 위한 탄탄한 기본 제5강의입니다. 오늘은 두개골 운동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를 살리는 치유기술 CST에서는 두개청골 운동성을 뇌의 언어라고 표현했습니다. 뇌의 언어는 비단 인간만의 고유 언어가 아닙니다. 모든 척추동물, 영장류, 객과 고양이과에서도 뇌의 언어는 손으로 감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반려묘들이 아프거나 원인을 알 수 없이 피곤하고 지칠 때 CST 세션을 해주면 치유 효과가 상당합니다. 두 가지 운동성으로 표현되는 뇌의 언어는 두개청골 운동성으로 공식 명명되었습니다. 이 또한 바이오 메카닉 방식에서 두개청골 운동성이라 부르고 바이오 다이나믹에서는 생명의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메카닉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메카닉 방식에서 소개하는 용어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의 언어를 손으로 듣는다. 이것은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유치원에 들어간 유아들에게 안전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것이 바로 횡단보도 건너기예요. 여러분들도 가끔 횡단보도 앞에 서서 유치원생들이 한 손을 딱 올리고 횡단보도를 건네는 귀여운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빨간불이 켜지면 건너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세요. 파란불이 켜지면 그때 한 팔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것을 운전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걸어갑니다. 여러분 알겠지요? 이것은 마치 제가 여러분 CST 초심자들에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언어, 뇌의 언어, 두개청골 운동성을 가르칠 때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신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편리한 대화 도구예요. 구구절절히 말하지 않아도 신호만 보면 딱 알 수 있잖아요. 뇌는 두 가지 신호로 생명과 건강에 대한 대화를 합니다. 바로 수주, 확장, 운동성인데요. 신호등이 사용하는 신호가 색깔이죠. 뇌가 사용하는 신호는 운동성입니다. 이 운동성은 뇌가 기능하기 위해서 저절로 일어나는 생리적인 운동성인데 너무나 미세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또 뇌의 주인인 저도 실제로 일상에서는 전혀 이 운동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의 언어를 듣기 위해서는 손을 사용해야 돼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손의 감각세포로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운동성의 신호를 우리는 손으로 듣고 손으로 봅니다. 이런 뇌의 언어를 CST에서는 공식적으로 두개청골 운동성이라 부르죠. 닥터 셔들랜드는 뇌의 언어 혹은 뇌의 미세하지만 리드미컬한 생리적 운동성을 최초의 호흡 운동성이라고 불렀어요. 뇌의 언어는 두 가지로 표현되지만 신호등만큼이나 단순하진 않습니다. 두 가지 신호만으로 108만 가지 인간의 번뇌를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섬세하고 다양하며 또한 복잡합니다. 뇌의 언어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손의 감각을 깨우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CST 스킬을 배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합하진 않아요. 포지션을 배우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손을 어디에 올려야 되고 어디를 접촉해야 되는지. 하지만 감지는 별개예요. 무엇을 여러분이 감지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티처로부터 반드시 필요합니다. 몸속에는 정말 많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뇌의 운동성,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되는 두개의 청골 운동성 혹은 두개골 운동성을 제대로 감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감지를 하고 있는 티처가 지금 무엇을 감지하고 있네요 라고 하는 피드백을 해줘야 되고, 필터링, 수많은 몸속의 복잡한 움직임 속에 딱 두 개 청골 운동성만 필터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훈련하시는 거죠. 표를 보시면서 두 개 청골 운동성에 대한 개념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확장, 수축이라고 적혀져 있죠. 중추신경계와 뇌척수액은 inhalation, exhalation, 즉 확장에는 inhalation, 수축에는 exhalation으로 부릅니다. 이것부터 벌써 바이오메카닉과 바이오다이나믹의 용어가 달라집니다. 바이오다이나믹에서부터 inhalation, 확장, exhalation, 수축, 그리고 중심선에서 하나의 뼈 구조 또는 하나의 구조는 뼈가 아니더라도 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구조라면 플렉션, 확장 시에, 수축을 할 때는 익스텐션, 그리고 중심선에서 한 쌍의 구조는 확장 시 외회전, external rotation, 그리고 수축, 내회전, internal rotation. 이때 수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쪼그라들고 왜소하게 만들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중심선 안으로 들어오면서 끼러지는 현상이고요.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선에서 멀어지면서 위아래로 좁아지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책에서 안내하고 있는 크라니얼 모션은 CRI 차원이에요. CRI라고 하는 것은 크라니얼 세크랄 임펄스, 두개골의 리드미컬한 박동이다 라는 뜻입니다. 1분의 6회에서 12회. 이 책마다 다 달라요. 다른 원문 서적을 보면 그 책 제목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지만 14회도 있고 6회가 아닌 5회도 있습니다. 1분의 6회에서 12회로 책에서는 소개를 해놨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주기예요. 수축과 확장의 한 주기를 세트로 보았을 때 5초에서 10초 정도 사이에 이 주기가 나타날 때 여러분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5초를 다시 반으로 나누면 2.5초입니다. 2.5초 수축, 2.5초 확장. 이 초 단위로 쪼개지면 왠지 빠를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초를 한번 재면서 손을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느립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상태일 때는 CRI 차원에서 6회에서 12회 사이에 크라니얼 모션이 나타나면 됩니다. 6회 이하이거나 12회 이상일 경우는 여러분 몸 시스템에 불편함과 불균형이 발생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지금 비디카는 더 이상 CRI 차원의 운동성, 크라니얼 모션을 감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도 여러분들이 더 큰 CST 물결을 받아들이기 위한 개념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보시라 크라니얼 모션에 대한 정의와 그 내용을 안내해 드리는 것입니다. 크라니얼 모션, 두개 청골 운동성에 대한 공부는 여기까지. 메카닉 방식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대부분의 내용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디였습니다. 오늘도 평안, 평온, 평정.